이제 르브론이 좀 늙었기 때문에 솔직히 붙어도 까다롭지 않은데 이런 일도 있구나. 진짜 NBA는 이건 아니지 않나. 와, 씨발 욕 존나 먹겠네. 세 선수의 시너지보다 그 홀로 뛰었을 때 나머지 선수들과의 시너지,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선수가 3점을 쏠 필요는 없다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현대 농구는 ESPN이든 뭐 한국 언론이든 계속 의문을 품겠죠. 안 될 거다, 안 될 거다. 뭐 패널들 나와서 얘기하고. 진짜 농구를 진짜 아가리만 갖고 터는 새끼들이랑 그 페이싱은 전술적으로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유튜브 한때 활동을 했던 비하인드 하드우드고요. 저는 르브론 광팬이고 2003년 데뷔 시즌부터 굉장히 좋아해서 뭐 지금은 레이커스 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코비도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또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도 안 믿었어요. 막 기사가 엄청 날 때까지도 사실은 러스의 그동안의 커리어나 아니면은 뭐 성격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저는 전혀 안 믿었고 사실 그날 트레이드가 나서 되게 놀랐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비즈니스잖아요.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르브론이 퇴보하기 전에 앤서니 데이비스가 프라임의 기량을 유지를 할 때 우승을 최대한 노리려고 하는 입장이어서 뭐 쿠즈마나 헤럴 같은 자산들을 아무한테나 쓰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핏에 맞춰서 최대한 트레이드를 했을 것이고 저는 그래서 레이커스 입장에서도 좋은 일이고 러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러스를 굉장히 좋아해요. 멘탈리티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멋있었고 플레이 스타일도 그렇고 너무 많은 과소평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르브론하고 러스가 같이 뛰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 저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썬더란 버스를 응원하고 있는 브로디라고 합니다.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 능력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운이란 측면에서 러스는 베벌리에게 당한 그 부상 이후로 개인적으로도 약간 커리어가 꼬이게 된 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 시기에 또 맞물려서 팀도 그동안 되게 운이 안 따라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되게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는데 팀에 러스가 남아주고 로열티를 보여준 게 너무 고마워서 이 선수는 꼭 우승을 하는 걸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팀에서 우승을 도전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길어야 한 3, 4년 정도 커리어가 남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다시 우승에 도전할 수 있게 돼서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타 재즈 이제 20년 차 조금 넘은 커뮤니티에서는 퀸 스나이더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팬입니다. 일단 저희는 솔직히 좀 레이커스가 까다로워요. 이제 르브론이 좀 늙었기 때문에 솔직히 붙어도 까다롭지 않은데 갈매기와 이제 르브론만 있을 때 전제로는 그렇게 까다로운 팀이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러셀 웨스트브룩이 온다면 사실 좀 부담되는 게 유타가 이 웨스트브룩이 기량이 어느 정도 만개된 시점부터는 웨스트브룩에게 너무 많이 당했어요. 웨스트브룩의 특유의 속공 능력과 그 에너자이저한 그 예측 불가능한 공격 그리고 다재다능함 속에 많이 유타 재즈가 좀 고통받았는데 실제로 케빈 듀란트가 함께했던 다이나믹 듀오 시절에도 듀란트야 뭐 평타치 치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웨스트브룩이 갑툭튀 활약을 하면서 더 애를 먹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워싱턴한테 무려 4패를 했는데 유타가 그 원인이 웨스트브룩이었다는 걸 생각해보면은 사실 콘니가 피지컬이 좋은 가드에게 조금 약한데 그 웨스트브룩을 잘 못 막더라고요 생각보다. 저는 그래서 좀 그 웨스트브룩의 존재가 레이커스에게 많이 플러스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OKC 팬이고 러스의 팬입니다. OKC가 마이애미한테 진 다음부터 응원을 했으니까 거의 9년, 10년 정도 응원을 한 것 같아요. 솔직히 휴스턴 때 보는 것보다 워싱턴에서 러스가 뛰는 걸 보는 게 훨씬 재밌었어요. 예, 빌이라는 또 매력적인 스타도 있지만 나머지 선수들이랑 또 스카프록스 보는 또 재미, 욕하면서 보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또 팀을 좀 꾸려나가면서 중심이 되는 러스의 모습을 보는 것도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이번에 루머 뜨고 그리고 저는 실제로 우리 톡방에서 러스가 날 갈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 계속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러스랑 KD랑 커리랑 다 88입니다. 그리고 저도 88이고 그래서 우리 나이가 34살인데 그래서 아무튼 팬으로서는 다시 러스가 우승에 근접하게 된 팀에 가서 뛸 수 있는 것만으로도 조금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고 그 파트너가 진짜 르브론이라는 게 참 이 OKC를 많이 응원하는 팬으로서 좀 이런 일도 있구나. 진짜 NBA는 안 되는 게 없구나. 진짜 좀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저는 썬더 팬이고요.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러스가 휴스턴 갔을 때는 경기를 꽤 챙겨봤거든요. 그런데 워싱턴으로 가면서부터 사실 어느 정도 흥미를 좀 잃어버리기도 했고, 랄로 간다고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처음에 든 생각은 와, 욕은 진짜 무지하게 많이 먹겠구나. 주목을 되게 많이 받는 팀이고, 스타가 없어도 전국 방송에서 꽤나 횟수도 많이 보장받는 팀이고, 크리스마스 매치에도 전력이랑 상관없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는 팀인데, 그 팀으로 가서 욕도 무지하게 얻어먹지 않을까. 르브론 팬들이 굉장히 큰 팬덤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만약 르브론이 패스를 했는데 러스가 에어볼을 한다, 그거 상상해봐요. 와, 씨발 욕 존나 먹겠네. 경기는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OKC 경기가 내년에 훨씬 더 재밌을 것 같기 때문에 그냥 가끔씩 시간 날 때, 아니면 뭐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냥 그럴 때 가끔씩 보는 정도? 그냥 그 정도일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슈를 정말 많이 가져가는 팀이 될 것 같다. 그게 저의 트레이드를 처음 접했을 때의 생각이에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댈러스 매버릭스라는 팀을 2000년도 초반부터 이제 응원하기 시작해서 아직까지도 댈러스와 한 몸이 되고 있는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엠독이라고 불리어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댈러스라는 팀을 응원함으로 인해서 레이커스라는 팀을 동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계속적인 이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러스가 레이커스로 트레이드됐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 이건 아니지 않나 싶긴 했어요. 왜냐면은 르브론이라는 선수도 있고 그 앤서니 데이비스라는 선수도 있고, 그 상태에서 MVP도 받고 이제 뭐 했던 그 맥스급 플레이어 선수가 또 한 명 추가가 됐다는 게, 르브론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리그를 조금 본인의 중심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 이제는 그만할 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매버릭스라는 팀 응원하면 당연히 이제 서부권에서는 계속 레이커스랑 맞붙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 우리도 이제 이 팀을 꺾어야 되고 이 팀과의 로스터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은 좀 그런 선수들이 레이커스에 합류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러스가 레이커스로 트레이드 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거 또 어떻게 댈러스가 이거 이렇게 해갖고 르브론을 또 넘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부터 시작해갖고, 우리는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선수를 영입을 해야 저 팀이랑 이렇게 경쟁을 했을 때 더 이제 이길 수 있고 또 재밌는 경기를 만들 수 있고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밖에 들진 않았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댈러스라는 팀도 언더독이잖아요. 언더독 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렇게 해야지만 우승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밖에 들진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쉬움이 들었고, 이제 리그에서는 이런 조금 너무 선수들끼리의 이합집산이 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것이 잘못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정당하게 이제 뭐 트레이드를 통해서 선수를 영입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레이커스라는 팀이 우승을 위해 뭔가 그 무브를 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 그거를 비난을 하고 싶진 않아요. 단순히 경쟁을 하고 있는 팀 팬으로서는 그 러셀 웨스트브룩이라는 선수가 이제 레이커스에 가서 더 경쟁하기가 힘들어졌다, 잘한 선택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원래 그 전에 보시면은 이제 주전가드가 사실은 좀 많이 부족한 팀이기도 했잖아요. 뭐 가루소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 가지고는 한계를 봤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전가드를 영입을 했는데, 웨스트브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싱턴에서 본인의 경쟁력을 충분히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커스에서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르브론이랑 AD라는 선수를 계속적으로 풀 게임을 뛰게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은 르브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잡고 조금 커리어 하이 단계에서 조금씩 내려오는 그 위치에 있기도 하고, AD라는 선수는 원래 커리어 내내 거의 풀게임을 치는 시즌이 거의 없고 항상 부상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드 매니지먼트를 해줘야 되는 선수이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르브론이랑 AD가 빠졌을 때의 러셀 웨스트브룩이 이 팀을 충분히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베스트 영입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레이커스에서는 러스를 이제 영입을 하면서 보낸 선수들 KCP라든지 뭐 헤럴이라든지 쿠즈마라든지 이런 선수들 이제 보냄으로 인해서 로스터가 얇아지는 문제는 있겠지만, 그 세 선수를 AD랑 부분을 빼고 그 세 선수를 썼다고 했을 때 팀의 경쟁력은 사실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특히 경쟁팀이었던 이제 뭐 댈러스 매버릭스라든지 포틀랜드라든지
이런 팀들에게 지면서 토너먼트까지 가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을 했는데, 왜냐면은 르브론이랑 AD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팀이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했던 거고, 이제 그거를 이제 러셀 웨스트브룩은 충분히 메꿔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쿠즈마, 헤럴, KCP 이 친구들이 러스 하나보다도 사실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인들이 뭔가 팀을 위로 이끌 만한 정도의 실력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러스를 그 세 선수를 가지고 데리고 왔다는 거는 굉장한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미래팩이 들어가고 뭐 그런 미래 자산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도 이 팀이 지금은 미래를 생각할 단계가 아니잖아요. 나머지 선수들은 그 선수들의 리크루팅만으로도 충분히 강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레이커스는 이 딜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 딜을 함으로써 이제 올해보다 더 센 팀, 더 좋은 팀으로 지금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너무 또 세지지 않을까. 시즌 시작하기 전부터 ESPN이든 뭐 한국 언론이든 계속 의문을 품겠죠. 안 될 거다, 안 될 거다, 뭐 패널들 나와서 얘기하고, 그러다가 이제 개막해서 몇 경기만 놓치거나 아니면은 뭐 부진을 하면은 불화설 띄우고 뭐 언에픽 띄우고 뭐 그러겠죠. 그럴 거라고 보는데, 이제 그거랑은 별개로 저는 조합 자체가 되게 잘 맞을 거라고 보는 게, 일단 첫 번째로는 사실 르브론을 제외를 하고 보면은 러스랑 AD가 저는 굉장히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러스는 뭐 운동 능력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투맨 게임, 특히 뭐 픽앤롤이나 픽앤팝에서 굉장한 강점을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런 빅맨하고 뛰어본 적이 많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격력이 뛰어난 빅맨, OKC 시절에도 사실은 그렇죠, 공격력이 뛰어난 빅맨들은 아니었고, 그리고 아담스는 공격적에서는 사실 스페이싱이 잘 안 되고 롤맨도 잘 하지만 최상급 티어의 공격수는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사실 러스는 MVP 시즌에 굉장히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사실 휴스턴이나 지난 시즌에 워싱턴 같은 경우에도 그게 안 되는 게 저는 되게 아쉬웠어요. 러스의 주요 게임인 픽앤롤 게임이, 근데 이제 AD를 만나서 날개를 달 수 있다고 생각을 드는 게, 사실 AD는 픽앤팝도 워낙 잘하고 롤도 잘하기 때문에 르브론이 벤치에 있는 상황에서도 48분 내내 그런 공격력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레이커스에도 굉장히 좋은 조합일 것 같은 게, 레이커스의 작년 시즌의 문제점이 뭐 되게 많지만 헤비 볼핸들러가 되게 부족했단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슈로더를 되게 높게 평가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르브론이 핸들러라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았어요. 혹은 레이커스가 슈로더를 오히려 공격수라고 생각을 많이 한 것 같고, 공조는 저는 되게 잘 될 거라고 보는 게, 그러니까 어빙이랑 뗐을 때를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르브론의 입장에서도 사실 최상의 경기력을 낼 수 있을 때가 믿을 수 있는 핸들러가 있을 때 그랬거든요. 예를 들면 어빙이랑 클리블랜드에서 우승했을 때처럼 간결하게 필요할 때 해주고, 사실 뭐 불화설이 나중에 있고 괜찮아지긴 했지만 카이리한테 굉장히 많이 밀어줬어요. 클러치 샷도 다 밀어주고 공격 조립을 되게 많이 맡겼거든요. 그런 식의 틀이나 기조로 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스몰 라인업에서 굉장히 위력을 발휘를 할 것 같아요. 사실 러스 입장에서도 스몰 라인업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AD를 5번에 두고 르브론을 4번에 두고 뭐 러스랑 다른 선수들이 같이 뛰면은 기본적으로 핸들러가 있으면 르브론이 수비 에너지를 많이 쏟을 수 있고, 수비가 강력하면 사실 속공은 뭐 러스, AD, 르브론이 있는데 막기가 힘들겠죠. 그런 조합적으로는 오히려 저는 굉장히 좋은 핏이라고 생각을 하고, 팀 자체도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이라고 아까 얘기했지만 사실 저는 쿠즈마랑 헤럴 좋아하지만 어쨌든 분명한 한계가 보였고, 플레이오프나 그런 클러치 상황에서 사실 둘이 로테이션의 주요 멤버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 픽을 이렇게 껴서 러스를 데려온 거는 사실 비즈니스적으로도 완벽에 가까운 부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 뭐 조합이나 그런 거는 전혀 문제가 없고, 결국에는 이 세 명 슈퍼스타들의 부상 관리, 체력 관리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결국에는 르브론도 예전 같지 않은 몸이고, AD는 원래 내구성에 조금 문제가 있는 플레이어고, 러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내구성이 좋았지만 나이 먹으면서 부상 생기면서 엄청나게 좀 타격을 많이 받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 세 명의 체력만 조금 잘 받쳐준다면 제가 봤을 때 셋이 플레이하고 팀을 이끄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1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러스가 플레이가 뭐 무조건 혼자 한다 뭐 이런 게 마치 밈이 너무 크게 돼가지고 진짜 그렇게 막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OKC 때부터 보면은 폴 조지도 러스 옆에서 뛰면서 커리어 하이 찍었고 빌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 보면은 그리고 그런 면에서 불화 있는 것도 한 번도 없었고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공존하는 거는 전혀 걱정 진짜 하지 않고 결국에는 이 세 명의 건강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 레이커스 이제 그 선수들을 어떻게 조합할까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러셀 웨스트브룩이랑 르브론 제임스라는 선수들은 사실은 받아서 하는 플레이보다는 본인이 이제 리드를 하면서 하는 플레이들을 주로 해왔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에 대한 룰 분배도 분명히 룰 분배 문제도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올 텐데 이거는 네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슈퍼스타들은 어느 정도의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이 세 선수도 다 그 움직임 안에서 팀을 홀로 이끌었던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롤 분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별로 나오진 않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렇다면 이제 레이커스는 약점이 없는 팀이냐? 그건 또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제 아직 로스터가 완벽하게 다 구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선수가 그 세 선수를 보좌해 줄 거냐 어떤 베테랑 선수가 와서 그 세 선수와 시너지가 낼 것이냐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고 저는 이제 전술적인 부분에서는 사실은 뭐 교정하는 과정이 있다고 치더라도 이 팀이 그렇게 문제가 생길 걸 보진 않지만 주변 선수들이 어떻게 가장 역할을 잘 해주느냐 이게 가장 큰 시사점이 되지 않을까. 작년에도 그렇고 아마 올해도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르브론은 건강하고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뛸 수도 없을 거고 뭐 AD도 계속 그렇게 뛸 수는 없을 거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뭐 벤치로 나와줄 선수들이 스타팅으로 왔을 때 한 명 한 명과 선수의 시너지를 어떻게 낼 것이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세 선수의 시너지보다 그 홀로 뛰었을 때 나머지 선수들과의 시너지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만약에 뭔가의 해결점이 나오고 슈퍼스타들끼리의 시너지 말고 다른 선수들과 뛰었을 때 뭔가 시너지 그리고 경쟁력이 생긴다면은 이 팀은 올해는 거의 우승 확정지을 수 있는 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만약 그게 안 되면은 그게 안 됐을 때는 이제 이 세 선수가 한 명도 빠질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같이 뛰어야 되는 그 상태가 오면은 이거는 조금 그래도 경쟁해볼 만하다 다른 팀들도 경쟁해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슈퍼스타들이 모이는 거는 그 팀이 약해질 수가 없다. 약해지는 구멍이 생기는 것은 이 슈퍼스타 세 선수가 모두 부상을 당해서 한 명도 경기에 나오지 않을 때 그때가 약한 것이지 가령 이제 댈러스라는 팀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댈러스라는 팀은 돈치치라는 선수가 부상을 당하게 되면은 과연 이 팀이 다른 팀을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의문부호가 생기게 되는데 슈퍼스타가 여러 명의 팀은 누가 부상을 당해도 이 선수 있으니까 그 선수가 또 부상을 당해도 이 선수가 있으니까 이런 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제 다른 팀들이 경쟁력을 갖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는 저 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돈치치라는 선수를 쉬게 할 수가 없어요. 저 팀이랑 경쟁을 하기 위해서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게 돼서 이 팀이랑 경쟁을 했을 때 우리는 이제 계속적으로 풀 컨디션을 유지를 하면서 가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지만 레이커스 같은 팀은 풀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게 다른 팀들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너무 부각이 되기 때문에 약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약점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물론 이제 레이커스 팬분들 입장에서는 러셀 웨스트브룩이라는 선수 효율이 떨어진다. 뭐 슛도 없고 그리고 골 점유율이 너무 많고 효율로 따지자면은 뭐 쿠즈마, KCP, 뭐 하렐 이 선수들이 뭐 러셀 웨스트브룩보다 효율이 더 높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농구는 효율로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효율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슈퍼스타들이나 이런 선수들이 오픈 찬스를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은 그 선수 쿠즈마나 이런 KCP나 뭐 하렐 같은 이 선수들이 코트에서 본인들의 실력을 더 올릴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이 슈퍼스타들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효율은 슈퍼스타들한테서 나오는 것이고 그거를 이제 러셀 웨스트브룩은 나머지 선수들한테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레이커스에서는 이 영입은 정말로 좋은 영입이었다. 뭐 실제로 시즌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단순히 이제 예상을 했을 때 뿐이니까 예상을 했을 때 그렇게 예상하는 것이고 실제로 시즌에 들어갔을 때는 안 되는 부분들이 뭐 우리가 예상했던 것들이 모두 빗나갈 수 있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거는 조금 상대팀, 그러니까 경쟁을 해야 될 팀팬 입장에서는 버거운 상대를 만난 그런 느낌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르브론하고 갈매기하고 조합의 문제 이런 것도 많이 걱정을 아마 할 텐데 우선 휴스턴 때도 이제 헤비 볼 핸들러랑 공존을 했던
그런 사례를 비춰보면 아마 러스는 아마 잘 적응할 거예요. 이미지와는 다르게 꽤 똑똑한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그건 문제없이 잘 적응할 거라고 보고, 리그 최고의 다재다능한 빅맨과 리그 MVP급 올라운드한 가드가 만났는데 시너지가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보면 진짜 농구를 진짜 아가리만 갖고 터는 새끼들이랑 그 농구를 제대로 안 보고 스치라고 하는 애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웨스트브룩은 기본적으로 빅맨과 픽을 맞추면 잘 맞출 수 있는 가드입니다. 실제로 아담스랑도 맞출 때 웨스트브룩이 아담스 살려주려고 노력했던 모습이 많이 나왔어요. 앤서니 데이비스가 사실상 1옵션인데 웨스트브룩은 지금까지 그렇게 다재다능한 빅맨과 아직 힙을 맞춰본 적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나 빅맨과 힙이 잘 맞는 편에 속하는 가드에 속한단 말이죠. 그 웨스트브룩이 뜬금없는 이제 3점포나 그 닥도를 해도 갈매기가 어느 정도 똥 치워줄 수 있어요. 막말로 오펜스 리바운드를 잡아준다든지 뭐 스크린을 걸어준다든지 뭔가 서로 플러스가 됐으면 됐지 마이너스가 되는 조합은 아니에요. 느낌은 다르긴 한데 과거에 미러키를 지배했던 이제 카림 압둘자바와 오스카 로버슨의 조합과 흡사한 조합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물론 두 조합은 스타일이 다르긴 달라요. 근데 그 정도의 시너지는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스페이싱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스페이싱이라는 게 사실 핸들러와 스크리너가 얼마나 넓은 공간에서 픽플레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중요하고, 돌파 경로를 어떤 식으로 열어줄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세팅들이 있는데, 사실 러스나 르브론이나 지금 LA에 새롭게 들어가는 핸들러들을 보면 어쨌든 핸드오프로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왜냐면 핸들러가 슛이 좋아야 핸드오프를 잘할 수 있는 그런 팀들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은 아닌 로스터이니까, 어찌됐건 전통적으로 하이탑에서 스프레드 P&R이나 아니면 뭐 45도에서 빅맨이랑 아니면 로고 P&R 같은 걸 할 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생산성을 좀 뽑아야 되는데, 그 생산성을 뽑으려면 아무래도 페이싱이 분명 필요하긴 해요. 왜냐면 경로에서 지깅을 들어오나 아니면 밑에 있는 코너 수비수가 골밑으로 깊숙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르브론은 사실 걱정이 안 돼요. 왜냐면 르브론 같은 경우는 핸들링을 할 때 패스 구질이 워낙 좋고 속도도 되게 빨라서 코트 전환이 되게 자유로운 편이고 시야도 되게 좋은 편이기도 하고 슛도 러스보다는 확실히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근데 러스가 핸들링을 할 때 갈매기랑 단순히 P&R의 상황을 생기는 건 탑 옵션이 생길 수 있는 엘리트 빅맨이랑 파트너를 짓는 거기 때문에 스페이싱 문제는 저는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반대쪽 45도나 코너에 적당히 수비를 버려두지 않을 정도, 그냥 세깅을 당하지 않을 정도의 슛, 그냥 캐치앤슛을 뭐 35% 이상 넣어줄 수 있는 엘리트 슈터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그 정도의 슈팅만 가지고 있어도 디깅이나 반대쪽에 셀프를 깊숙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로 큰 문제는 될 것 같지 않고,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러스가 P&R을 얼만큼의 비율로 할 것인지. OKC에서는 P&R 비중이 되게 높았는데 점점 휴스턴, 워싱턴 이렇게 이적하면서 되게 수치가 떨어지긴 했더라고요. 피켄롤, 볼 핸들러, 플레이 타입을 제가 아까 잠깐 NBA 스탯에 가서 봤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생산성 자체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팀에서 세팅을 했겠죠. 뭐 휴스턴에서는 어차피 P&R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뭐 그런 상황에서는 얼마만큼 팀에서 정확하게 러스가 원하는 생산성을 뽑아줄 수 있는 피켄롤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에 따라서 생산성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스페이싱은 사실 뭐 어느 팀이거나 러스에게 아니면은 상대 슈팅을 얼만큼 제어할 수 있느냐는 러스를 슛을 최대한 던지게 강제할 건 뻔하니까 대응법은 이미 다 나와 있고, 그 대응법에 얼마나 카운터를 먹일 수 있는 플랜을 잘 짜는지가 중요하겠죠. 전술이라는 것이 모든 선수가 슛을 쏜다고 해서 그 스페이싱이 생기진 않아요. 가령 이런 거예요. 모든 선수가 슛을 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보통의 팀들이 오펜스를 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3점슛 바깥에 5명을 다 세워놓는 파이브아웃이라는 이제 전술을 쓰게 되는데, 파이브아웃이라는 전술을 썼을 때 카운터 디펜스 전략은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2-3, 그러니까 존 디펜스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파이브아웃이라는 전술 자체는 선수들이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서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상황에서 이제 뭐 컷하는 움직임 아니면 드리블러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균열을 일으킨 다음에 끼어 패스를 날려서 3점슛 쏘는 그런 전술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스페이싱이라고 해서 5명을 다 세워놓는다고 쳐도 수비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수비를 깨기 위해서 가장 좋은 전술을 보려면은 하이로우라는 개념이 있어요.
2, 3지역 방어의 가장 큰 약점은 센터 지역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탑 지역인데 탑 지역에서부터 해서 일직선으로 하이 그리고 로우로 가는 요 지역을 우리가 잡을 수 있다면은 이 2, 3전 디펜스를 깰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빅맨이라는 게 어쨌든 가드가 하이로 진입을 했을 때 앞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빅맨이 앞으로 나오면은 골 밑에 가까이에 있는 선수가 받아서 슛을 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술적인 부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아무리 슛이 좋은 빅맨을 세워놓는다고 하더라도 이 친구가 롤맨이 될 수 없다면은 그거는 효율적인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스페이싱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런 거예요. 코트는 넓고 거기서 이제 바깥에만 있을 수 있는 선수들도 필요하고 안에 있어야 되는 선수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전술을 우리가 흔히 보는 러셀 웨스트브룩의 선수를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냐? 우리가 만약에 선수 쓴다 그러면은 상대는 이제 존 디펜스 쓸 텐데 그 상태에서 그럼 로스를 하이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맨처럼 플레이하게 하이로 집어넣고 그 상태에서 이제 에일이라는 선수랑 뭐 하이로 게임을 해도 되는 부분이고 굳이 모든 선수가 3점을 쏠 필요는 없다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현대 농구는 그 미러키도 보시면은 아데토쿤보라는 선수가 3점 슛이 없어요. 그런데 그 선수를 쓰게 된다고 해서 다른 선수들은 모두 3점 슈터로 갈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아데토쿤보라는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안쪽에서 플레이를 하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러셀 웨스트브룩이라는 선수의 가치는 뭐냐면 그 안쪽에서도 플레이가 가능한 선수라는 거예요. 세깅을 선수를 거리로 두고 수비를 한다는 것도 이게 이 선수로 슛을 강제를 하는 게 있는데 그거로 뚫고 들어갈 선수도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페이싱이라는 거는 별로 사실은 생각할 필요는 없다. 전술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렐이라는 선수도 슛이 없잖아요. 하렐을 쓰나 웨스트브룩 쓰나 사실은 스페이싱에 권리적 거리는 게 없어요. 그 하렐이 있는 위치에 웨스트브룩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런 거예요. 스페이싱이라는 거는 3점 슛을 다 잘 쏜다고 해서 스페이싱이 되는 것이 아니라 3점 슛을 쏠 수 있으면서도 안쪽에서도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도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축구로 치자면 뭐 3-5이나 뭐 3-4-3이나 뭐 이런 식으로 포메이션이 있잖아요. 농구도 똑같은 포메이션이 있거든요. 뭐 5아웃이라든지 4아웃 1-1이라든지 뭐 2아웃 3아웃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포지션이 있는데 그 포메이션을 맞춰서 전술을 짜고 거기서 이제 러셀 웨스트브룩이 어떤 플레이를 하느냐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3점 슛이 없다고 해서 뭐 스페이싱에 문제가 될 거다 뭐 아니면은 그럴 거다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은 이거는 전술적으로 다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스페이싱은 전술적으로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모든 선수들이 3점 슛도 잘 쏘고 돌파도 잘하고 커팅도 잘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러셀 웨스트브룩이 3점 슛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의 조금의 아쉬움은 있겠죠. 왜냐면 전술을 이제 그만큼 더 유연하게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겠지만 NBA라는 팀이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스킬셋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MVP를 탔던 선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스페이싱에 대한 우려를 넘어선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뭐 르브론이라든지 뭐 AD라든지 이 선수들이랑 같이 안 뛰고서도 혼자 뛰었을 때 나머지 선수들은 그냥 슛이 되는 선수들로 깔아놓으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단지 이제 팬분들이 보는 시각은 스탯으로 보자면은 웨스트브룩 선수가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는 그런 플레이 스타일 그런 걸 봤을 때 스탯으로만 봤을 때는 효율이 엄청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3점 슛이 안 되고 일단은 돌파밖에 없고 패스가 많이 나가는데 거기서 이제 턴오버도 많이 원래 그 포인트 가드들이 평균적으로 턴오버를 한 3개에서 4개씩 정도씩 해요. 그런 부분 왜냐면 공을 많이 들고 많이 돌리고 거기서 이제 균열을 만들려고 하면 더 위험한 패스를 선택을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늘 턴오버들이 많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보자면은 효율이 너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경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러셀 웨스트브룩 선수가 그런 플레이를 함으로 인해서 서로 이제 뭐 득점 싸움도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또 그런 플레이들로 인해서 다른 선수들의 효율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웨스트브룩 선수가 효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 팀이 가라앉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선수들이 효율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탯은 이 선수랑 이 팀을 모든 걸 대변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스탯이라는 걸 보고 우리 팬분들이라든지 뭐 기자들이라든지는 그 스탯을 보고서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이 선수를 모든 걸 대변해 줄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